국정과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제 중에 제1과제가 적폐청산으로 꼽혔죠.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1호 과제 적폐청산, 즉 1호부터 100호까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순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부터 100이 제일 안 중요한 100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수직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병렬적으로 좀 보는 게 맞겠죠. 1호까지 100개 다 중요한데 예. 순서가 그렇다. 그리고 그 행간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를 1호로 뽑았을 뿐이지 그 안에서 뭐 어떤 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 과제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대 국정 과제 중에 487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있는 거고요. 예.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럼 예. 왜 1호로 적폐청산을 꼽았느냐? 그측은 그 5대 국정 목표 중에 이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4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고요. 이 전략 아래에 다시 4개의 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고 두 번째가 반부패 개혁, 세 번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거든요. 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어쨌건 1번으로 꼽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징적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와의 주제가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적폐청산이 국정과제 1호가 됐을까? 이렇게 왜 꼽아봤습니다. 1호로 네. 적폐청산. 쌤, 언뜻 떠오르는 답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권영철 기자가 좀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해보셨네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촛불 민심의 첫 번째 요구는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었죠. 국정농단으로 상징되는 그 많은 과거의 적폐들 청산하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정과제 보고대의 인사말에서 촛불 혁명의 정신을 잇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네.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촛불 집회 과정에서 이 시민들의 가장 큰 목소리가 이게 나라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가 적폐청산이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국가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이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정해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적폐청산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각 부처별 TF에서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건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미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경찰도 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문화부와 검찰도 곧 자체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폐청산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약 1호였다. 세 번째는 뭔가요?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도 어렵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내각이 완전히 꾸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에는 박근혜 정부 낙하산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는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서 혼란기 임기를 새로 시작한 곳도 여러 곳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박기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가 임박했거나 선거가 끝나거나 하면은 후임 인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선출하거나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아하. 전 정권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딱 박아놓고 나갔다? 그러니까 알을 박아놓으니까 빼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박범계 의원은 국정농단 청산은 부패 척결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인사를 사유화하고 예산을 사유화하고 나라의 기밀을 사유화했는데 이런 국정 시스템이 와해된 것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 그 시작이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적폐청산이 제1과제, 적폐청산 통해서 공직기강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럼 이거 대대적인 사정정국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대대적인 사정 수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방산 비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 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예, 예. 박근혜 정부에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대대적인 방산 비리 수사를 벌였지만은 성과는 미미했고 주요 피의자들은 무죄를 줄줄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방산 비리를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미 검찰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요. 카이. 예.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여기에 국정농단 수사 시즌 2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게 뭐 박근혜, 최순실 또 뭐 문고리 3인방 등등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박영수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1차 수사는 근본적인 국정농단이 핵심이었다. 2차 수사가 시작된다면은 부패가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정농단이 1차였다면 부패가 2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정농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밖에 급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급했잖아요, 수사가. 급했죠.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못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국정농단 시즌 2가 되면은 부패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범죄 혐의 단서가 곳곳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즌 2가 곧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네.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 벌써 홍준표 대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 보복 쇼다 이런 얘기.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어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통상의 사정정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청와대의 하명으로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예.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에게 정치인들의 명단이 배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YS 문민정부 출범했을 그 당시에 사정정국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어느 검사에게는 노태우 정부 황태자였던 박철원 전 의원의 명단, 예. 또는 뭐 어느 검사에게는 이건계 전 고검장, 예. 어느에게는 누구 엄삼탁 전 병무청장 이런 명단들만 줬다는 겁니다. 이름만 턱 줘요? 그러니까 비리의 그 단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주고 수사하라. A 검사는 박철원 맡아. B 검사 이건계. 자, C 검사 엄삼탁. 이름만 딱 주고 알아서 캐. 아마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아마 검사였을 겁니다. 그 수사에 가담한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본격적인 사정정국, 청와대의 일방적인 이게 아마 정치 보복이라면 이런 수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래서 지금도 본격적인 사정정국이라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치인, 뭐 장관, 기관장 이 명단을 배포해서 수사하는 이런 거를 정치 보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 주변의 것들을 탈탈 터는 방식,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 쇼일 수 있는데, 예. 보복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관여하지도 않고 각 부처별 TF를 구성해서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해서 적폐청산에 나선다. 그리고 재발 방지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랬건 저랬건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좀 전가가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정정국이란 비판이나 지적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권현철 기자와 함께 오늘 이모저모 어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제1호 적폐청산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나저나 공수처 설치하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공수처는 일단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뭐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박상계 법무부 장관도 그 점을 분명히 한 적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법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이 목표이긴 한데 지금의 경찰권에 그대로 수사권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예. 개헌이 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현 구조상.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풀려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국정 과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제 중에 제1과제가 적폐청산으로 꼽혔죠.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1호 과제 적폐청산. 즉 1호부터 100호까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순위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부터 100이 제일 안 중요한 100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수직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병렬적으로 좀 보는 게 맞겠죠. 1호가 100개 다 중요한데 예. 순서가 그렇다. 그리고 그 행간을 좀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
상징적인 거를 1호로 뽑았을 뿐이지 그 안에서 뭐 어떤 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 과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대 국정 과제 중에 487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있는 거고요. 예.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럼 예. 왜 1호로 적폐청산을 꼽았느냐? 그쪽은 그 5대 국정 목표 중에 이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4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고요. 이 전략 아래에 다시 4개의 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고 두 번째가 반부패 개혁, 세 번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거든요. 예.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어쨌건 1번으로 꼽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징적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와의 주제가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건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미 뭐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설치됐고 경찰도 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문화부와 검찰도 곧 자체 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폐청산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약 1호였다. 세 번째는 뭔가요?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도 어렵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달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내각이 완전히 꾸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에는 박근혜 정부 낙하산들이 여전히 기세 등등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일부 공공기관에는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서 혼란기 임기를 새로 시작한 곳도 여러 곳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박기라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가 뭐 임박했거나 선거가 예. 끝나거나 하면은 후임 민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선거 기간 중에 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선출하거나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아하. 전 정권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탁 네. 박아놓고 나갔다? 그러니까 알을 그런 의미의 박아놓으니까 뭐 알박기? 빼지 못하게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박범계 의원은 국정농단 청산은 부패 척결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인사를 사유화하고 예산을 사유화하고 나라의 기밀을 사유화했는데 이런 국정 시스템이 와해된 것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 예. 그 시작이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적폐청산이 제1과제, 네. 적폐청산 통해서 공직기강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그럼 이거 뭐 대대적인 사정정국으로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대대적인 사정수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방산비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적행위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벌였지만은 성과는 미미했고 주요 피의자들은 무죄를 줄줄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방산 비리를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미 검찰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고요. 카이. 예.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여기에 국정농단 수사 시즌2가 곧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게 뭐 박근혜, 최순실 또 뭐 문고리 3인방 등등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박영수 특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1차 수사는 근본적인 국정농단이 핵심이었다. 2차 수사가 시작된다면은 부패가 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정농단이 1차였다면 부패가 2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정농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밖에 급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급했잖아요, 수사가. 급했죠.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못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국정농단 시즌2가 되면은 부패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생산된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적폐청산이 국정과제 1호가 됐을까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1호로 네. 적폐청산. 뭐 언뜻 떠오르는 뭐 답이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 권영철 기자가 좀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해보셨네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촛불 민심의 첫 번째 요구는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었죠. 국정농단으로 상징되는 그 많은 과거의 적폐들 청산하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국정과제 보고대의 인사말에서 촛불 혁명의 정신을 잇겠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부분 잠시 들어보시죠. 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촛불 집회 과정에서 이 시민들의 가장 큰 목소리가 이게 나라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가 적폐청산이기 때문입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국과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적폐청산이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정해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적폐청산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각 부처별 TF에서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와 부정부패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 단서가 곳곳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즌2가 곧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 벌써 홍준표 대표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치 보복 쇼다 이런 얘기.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어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통상의 사정정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청와대의 하명으로 시작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문민정부가 출범했을 때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들에게 정치인들의 명단이 배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YS 문민정부 출범했을 그 당시에 사정정국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검사에게는 노태우 정부 황태자였던 박철원 전 의원의 명단, 또는 어느 검사에게는 이건계 전 고검장, 어느에게는 엄삼탁 전 병무청장 이런 명단들만 줬다는 겁니다. 이름만 턱 줘요? 그러니까 비리의 단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주고 수사하라. A 검사는 박철원 맡아, B 검사 이건계, C 검사 엄삼탁 이름만 딱 주고 알아서 캐. 아마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아마 검사였을 겁니다. 그 수사에 가담한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본격적인 사정정국, 청와대의 일방적인 이게 아마 정치 보복이라면 이런 수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본격적인 사정정국이라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치인, 장관, 기관장 이 명단을 배포해서 수사하는 이런 거를 정치 보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 사람 주변의